안녕하세요. 영어로 말하기와 글쓰기를 하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기 한 라파엘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표현에 대한 이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표현 주제가 있다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알아야 할 표현 주제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나와 상대방이 얼마큼 원활하게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가에는 본인과 상대방의 영어 활용 수준이 모두 중요하긴 하지만 자신에게 범위를 한정지어서 스스로의 영어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이 좀 더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어떤 상황과 주제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지가 많은 영향을 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흔히 누군가가 영어로 조그만 말을 유창하게 하면 영어로 의사소통을 잘한다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대로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은 어떤 주제와 상황에서 이야기를 나눈지에 따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 많은 차이를 가집니다. 이는 언제나 영어가 외국어인 사람이 배우며 활용하는 표현의 범위에 비해 모르는 표현의 범위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배움을 얻는 데 있어 우리가 더 지혜를 가져야 할 부분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상황은 주로 무언가 다른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서로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즉, 어떠한 결론을 낼 필요 없는 이야기를 나누거나 어떠한 결론을 내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을 한국인은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데 주로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어떠한 행동을 하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농사일을 하거나 요리를 하거나 어떤 설치 작업 등을 할 때가 대표적인 예인데 한국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만 사용하기에 생각보다 자연스레 익히고 활용할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영어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배움을 얻는 데 있어 더 지혜를 가져야 할 두 번째는 대화의 주제와 질문의 내용입니다. 각각의 사람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서로가 다른 주제에 친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즉, 어떠한 대화 주제가 자신의 삶과 관심사와 관련이 높다면 억지로 생각하지 않아도 말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자신의 삶과 관심사와 관련이 적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생각, 감정, 정보의 수가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눌 때 가지는 질문의 내용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 표현만 알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질문과 어떠한 내용의 말을 할지 충분히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른 사람과 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대화 주제로는 hobby, eat, shopping, relationship, work, health, money, volunteer work 등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모국어로도 잘 이야기 나누기 힘든 주제가 있는데 law, medicine, science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전 이러한 주제는 자기에게 꼭 필요하지 않다면 가장 나중에 표현력을 높이거나 또는 굳이 표현력을 높이기 위해 힘쓰지 않아도 된다 생각하는데 이유는 우리가 활용할 일이 특정 영어 시험을 대비하는 경우 말고는 극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주제와 관련지어 질문의 내용에 대한 예시를 들면 우리가 표현만 알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What is your favorite dessert? How often do you shop online? What kind of goods do you most often purchase? How many children do you want to have when you get married? Did you have a part-time job during your school days? 반대로 동일한 주제라도 어떠한 내용의 말을 할지 충분히 생각을 해야만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What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aintaining a harmonious friendship? Do you think living in a complex society is more or less stress creating than in a simpler society? Or is there no difference? What is the best way to eliminate the generation gap? 전 이러한 영어 질문들은 영어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이 말하기는 매우 어렵기에 처음에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굳이 힘쓰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주제와 질문의 내용에 대해 한 번 더 요점을 정리하면 영어 활용 수준이 높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삶, 관심사와
관련된 주제 중 표현만 알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말할 수 있는 질문들에 계속 답을 해보는 것이 좋은데, 이와 관련해서 현재 저의 블로그와 유튜브에 공유 중인 질문들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가 추천드린 우선순위의 주제들과 질문들에 잘 답할 수 있는 표현력을 어느 정도 가지게 되었다면 본인의 상황에서 더 필요한 표현력을 높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예를 들어 자신의 직업, 종교 또는 구체적 행동, 예를 들어 요리할 때 재료를 잘게 다지다, 청소할 때 걸레질을 하다, 공구 작업을 할 때 나사를 조이다 등의 표현을 익히는 것이 그렇습니다. 강의를 마무리하며 이번 강의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적용하면 좋은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영어학습법은 누군가와 다른 활동을 하지 않고 대화만을 나누는 상황에서 자신의 삶, 관심사와 관련되어 말하기 적절한 주제 중 너무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질문들에 묻고 답하는 과정을 통해 표현의 유연함을 늘리며 의사소통에 자신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표현에 대한 이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적응해야 할 표현 수준이 있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파엘이었습니다.